네, 안녕하세요. 띵커스 수학 강사 정을입니다. 자, 오늘 2026년 고2 3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정석적인 풀이 말고도 대치동의 전교 1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그런 실전 팁들까지도 제가 준비를 해뒀으니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18번 문항입니다. 자,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다 라고 나와 있고요. t가 -1과 7일 때 이러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f10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 해석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 먼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x는 0 또는 fx는 -3분의 1 ft. 그래서 이 방정식을 두 가지 방정식으로 해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방정식은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걸 많이 배웠죠. 이 방정식은 y는 fx와 y는 0이라는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행동이다 라고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y는 fx와 y는 -3분의 1 ft라는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행동이다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는 거를 이 함수 관점으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직선과의 교점, 또 y는 fx라는 동일한 2차 함수랑 y는 -3분의 1 ft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총 3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fx의 개형을 먼저 그려주시면, 자,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요. 자, y는 0과 y는 -3분의 1 ft라는 이 두 직선이 총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려면 하나는 이렇게 꼭지점과 접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교점 개수가 2개 존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해야 될 건 이 y는 0이라는 직선이 위에 있는 녀석일지 아래에 있는 녀석일지를 고민해주면 돼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얘가 y는 0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y는 -3분의 1 f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만 하고 나도 이게 모순이다 라는 게 보이는 게, 자, 잘 보시면 -3분의 1 ft 같은 경우에는 fx의 t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자, 그런데 y는 0과 fx가 지금 접해 있고 지금 어떻죠? 네, 모든 함수값이 다 0 이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는 건 -3분의 1 ft라는 값은 항상 0 이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y는 0보다 크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주면 얘가 y는 0이 되는 거고 얘가 y는 -3분의 1 ft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언제? t가 -1 그리고 7일 때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가 -1과 7일 때 이 직선과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접한다 라는 거고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를 제가 k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식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y좌표는 누구랑 똑같다? t가 -1일 때 -3분의 1 ft 값, 즉 -3분의 1 f-1과 똑같다. 자, 그리고 t가 7일 때도 똑같으니까 -3분의 1 f7이라고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등식들을 이렇게 또 가볍게 바꿔주면은 f-1과 f7은 -3k이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fx의 -1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fx의 7에서의 함수값이 둘이 똑같다. 즉 높이가 똑같은 두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죠? 네, 대칭성이 있죠. 그래서 2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2차 함수는 x는 3을 대칭축으로 갖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x는 3이라는 대칭축을 표시하고 나면은 자, 꼭지점의 좌표가 3,k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x의 식을 x-3의 제곱
플러스 K까지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K만 찾아주면 문제가 끝나는 상황인데, 자, 여기 보시면 K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양변에 7을 대입합니다. 자, 7을 대입한 결과는 마이너스 3K는 7 대입했을 때 16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얘를 풀어주시면 K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fx식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f10의 값은 네, 양변에 10을 대입해서 49 마이너스 4, 즉 45가 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가주면 되는 거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러한 방정식을 첫 번째로 이렇게 해체한 다음에 이 두 방정식의 의미를 함수 관점으로 가져오는 게 네,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이런 식으로 식으로 끌고 와도 충분한데, 네, 전교 1등들은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2차 함수의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자,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 위에 어떤 점을 잡을 거냐면 그냥 임의의 한 점을 잡을 거예요. 얘는 제가 d, a d제곱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이 d, a d제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있냐면 x에다가 d를 대입한 결과는 y 값이 a d제곱이다 라고 해석을 할 것 같아요. 맞는데 네, 이걸 조금 관점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지금 꼭지점이 마침 원점이죠. 자, 그리고 이 좌표의 의미는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x좌표 d라는 값은 원점으로부터 d칸 x축 방향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y좌표 a d제곱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a d제곱만큼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침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꼭지점으로부터 d칸 a d제곱 칸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은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차 함수가 평행이동이 돼서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 자, 그런 경우에도 이 성질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자, 얘가 평행이동이 됐을 때는 식의 의미가 2차항 계수까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1차항과 상수항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이 이제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축을 지워주시면 네, 이렇게만 바라봐도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A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 자체는 바뀌지 않고 폭도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여전히 꼭지점으로부터 D칸 A D제곱칸 떨어져 있다라는 이 관계성은 유지가 되겠죠. 자, 이러한 성질을 이 문제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y는 0, y는 마이너스 3분의 1 ft랑 이렇게 위치 관계가 된다까지는 똑같은데, 자, 여기다가 제가 직선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자, 얘가 y는 ft라는 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마이너스 3분의 1 ft는 지금 음수인 거고 당연히 ft가 양수겠죠. 그래서 ft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t가 마이너스 1과 7일 때 정확하게 딱 2차 함수의 꼭지점 값이 나오는 거니까 t가 마이너스 1과 7일 때 ft의 값은 이렇게 어딘가의 양수로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일과 7에서의 높이가 똑같다라는 게 네, 그래프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가운데 x는 3이 대칭축이 된다까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3이고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의 x좌표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표시해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를 보는 거고, 그 친구가 네, 이 공식이에요. a d제곱. 자, 근데 여기서 fx는 지금 최고차항 횟수가 1이기 때문에 a가 1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d제곱 해주시면은 이 길이가 16이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 문제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개수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1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절대값이 3배 차이가 납니다. 그 뭔 소리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3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16을 3대 1로 쪼갰으니까 얘가 12가 될 거고 얘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 y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이렇게 fx식을 세우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이제 fx식이 완성됐고 10 대입하면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주시면은 자, f10을 구할 때도 우리가 이 a d제곱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f10이라는 건 x좌표가 10인 점인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할 거고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x좌표의 차가 7칸이 될 겁니다. 그래서 7칸 떨어진 점에 y좌표를 찾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y좌표 차는 떨어진 간격 7칸 그리고 그 친구의 제곱이니까 7제곱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출발선상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이미 처음에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부터 7제곱만큼 올라간 값이 4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a d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성질 하나만 알고 있으면 fx의 식을 구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2026년 고2 3월 모의고사 20번 문항입니다. 자, fx, gx, hx는 서로 다른 세 2차 다항식이고 최고치 항계수가 모두 1인 2차 다항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조건, 나조건을 보시면 fx, gx가 x-hx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나와 있고요. 나조건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라는 조건식이 나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x, gx는 x-hx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거고 자, 지금 좌변이 최고치 항계수는 여전히 1일 거고 총 4차 다항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1차, 여기에 2차, 총 3차니까 남은 인수는 1차 다항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최고치 항계수는 1이 될 거니까 얘가 x-a라고 설정해주면 항등식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조건도 마찬가지로 gx, hx 형태가 비슷하죠. 자, gx, hx는 x-fx를 인수로 가질 거고 여전히 남은 인수는 최고치 항계수가 1인 1차 다항식이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f-1과 g-1은 x-b다 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냐면 자, 여기 있는 x-1이라는 인수는 확정적으로 나와 있죠. 자, 마찬가지로 나조건에서도 x-2라는 인수가 확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케이스를 분류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인수가 누구 것인지. 두 번째로 이 x-2라는 인수는 누구 것인지로 케이스를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케이스가 총합 2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케이스가 2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케이스가 총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식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연립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놔야 돼요. 자, 연립이라고 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없애는 행동들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더하거나 뺐을 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서 곱하거나 나누는 행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 두 식을 곱하고 나눠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이 가에 있는 식과 나에 있는 식을 곱하고 나면은 이렇게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자, 좌변에서 fx, gx, gx, hx가 되는데 자, 우변을 보시면 x-1, x-2, fx, hx, x-a, x-p 뭐 공통된 게 좀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f랑 h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빠르게 먼저 약분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좌변이 g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x-1, x-2, 그리고 x-a, x-b까지
네,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gx의 제곱이 나와 있고 gx는 2차 다항식이니까 인수가 2개로 나눠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미 종류가 다른 인수가 나와 있거든요. x마 1, x마 2. 이건 당연하게도 gx 거일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a랑 b가 만약에 1과 2가 아니라면 문제가 생기겠죠. 얘는 gx를 제곱한 건데 갑자기 새로운 인수가 생긴다면 gx는 그 친구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모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gx는 x-1, x-2다 라는 것까지 빠르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족권, 나족권식을 나눠보겠습니다. hx분의 fx를 제곱한 결과가 분모는 x-2, x-b 그리고 분자는 x-1, x-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좀 의심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조금 의심이 되냐면 H랑 F는 공통근이 있을까 없을까가 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좌변에서는 H랑 F가 각각 2차 다항식이었고 그 친구를 제곱한 게 각각 4차분의 4차가 돼야 돼요. 근데 우변의 결과가 2차분의 2차니까 뭔가 공통근이 있어가지고 약분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통근이 없을 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통근이 없다면 얘가 x 알파, x 베타, 그 다음 x 감마, x 델타 이렇게 있겠죠. 이 녀석을 제곱한 결과는 당연하게도 각각의 인수들이 제곱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식이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통인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 공통인수가 만약에 2개일 때는 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에서 서로 다른 2차 다항식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통인수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공통인수를 x-베타라고 했을 때 분모분자에 이런 식으로 x-베타가 같이 있을 거고요. 이 x-베타가 제곱되기 전에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우변의 결과가 이번엔 x-알파의 제곱 그리고 x-감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2차분의 2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통인수가 있을 때 우변의 결과는 잘 보시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분자가 둘 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여기서 b는 2다 라는 거와 a는 1이다 라는 조건까지 우리가 추가로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자, fx는 공통인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공통인수는 제가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x-1은 fx의 인수니까 x-1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거고 자, hx는 공통인수 x-c 가져가고 그 와중에 x-2 분모에 있는 x-2는 hx의 인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찾고 싶은 게 h0이기 때문에 이 c만 찾아주면 끝이 날 거고 이 c를 찾기 위한 식은 이 친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f에 -1 대입한 결과와 g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를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g-1은 얘가 마2, 마3이니까 이 결과가 6이 될 거고요. 그래서 f-1은 얘가 1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 -1을 대입한 결과 -2 여기다 -1을 대입한 결과 -6 즉 C는 5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만 하는 H0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마-C 여기는 마2 곱한 2C가 되는 거니까 답이 10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권, 나족권 관계식이 나와 있을 때 이 두 식을 연립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게 곱하거나 나누거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2026년 고2 3월 모의고사 2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fx랑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역함수가 존재하며 다음에
등식을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y는 fx랑 y는 kx의 그래프는 두 교점 a, b를 갖고요. 이런 교점은 이런 원 위에 있으며 AB의 길이가 2루트 1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방정식 gx는 k분의 1x 빼기 2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 했을 때 두 근의 차이를 구하시오가 문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두 함수를 합성한 결과가 1차식일 때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변을 x로 두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만 넘겨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g fx 플러스 2는 x다가 되는데, 자, 이렇게 뭔가를 합성한 녀석이 x가 됐을 때 저희는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g 플러스 2라는 함수를 먼저 보시고 그 안에 f가 합성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gx 플러스 2는 fx와 역함수 관계니까 f 인버스 x다 라고 가져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봤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방정식도 뭔가 익숙한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gx 플러스 2가 f 인버스 x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gx 플러스 2는 k분의 1x가 될 거고 gx 더하기 2가 f 인버스 x라 했으니까 이 좌변이 f 인버스 x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찾아야 되는 이 방정식은 f 인버스 x와 k분의 1x와의 교점을 찾아도 되는 건데, 자, 잘 보시면 fx와 kx의 교점을 a, b라 그랬죠. 자, 근데 우변에 있는 이 k분의 1x도 y는 kx의 역함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f 인버스 x와 y는 k분의 1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kx의 교점과 y는 x 대칭 관계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y는 x 대칭한 점인 A'과 B'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함수의 교점은 여기 원 위에 있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원과 y는 fx는 지금 그릴 수가 없잖아요. y는 kx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 x 빼기 13제곱 더하기 y 빼기 13제곱은 26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y는 kx를 그려주면은 y는 kx를 k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 루트 26이고 a, b의 길이가 2루트 13인 걸 보고 여러분이 눈치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26, a, b의 길이가 2루트 13, 즉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이 보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교점 좌표를 a랑 b라고 먼저 표시를 해주시고 이 길이가 루트 26 하고 나면 이 길이가 2 루트 13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루트 2배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도 연장했을 때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알아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나면 얘가 또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루트 13이다 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 f 인버스랑 y는 k분의 1x인데, 자, 지금 잘 보시면 이 원 자체가 중심 좌표가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은 애초에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y는 x 대칭시킨 y는 k분의 1x를 그려주고 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원과의 교점이 생기는데 이 교점이 y는 x 대칭인 a', A'과 B'이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A랑 A'이 y는 x 대칭 관계고 둘이 합동인 점이고 B랑 B'도 둘이 합동인 점이니까 여기서 이 길이도 2루트 1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찾아야 되는 길이는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 사이의 x좌표 차, 이 길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k를 찾아야 될 거고 얘가 y는 kx인 건데 이 k를 찾기 위해서 뭘 쓸 수 있냐면 13,13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1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y는 kx 식을 정리해주면 kx 빼기 y는 0으로부터 13,13까지의 거리가 루트 13이다 라고 하고 점짓고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3k 빼기 13은 루트 13. 그럼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할 거고 제곱하는 과정에서 13이 약분이 하나 되겠죠. 그래서 13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k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한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이렇게까지 됩니다. 2k 빼기 3 3k 빼기 2는 0. 저희가 찾고 싶은 k는 1보다 큰 친구였기 때문에 k는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의 기울기가 2분의 3인 거고 그 녀석과 역수관계인 3분의 2가 y는 k분의 1x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 색깔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이 a랑 b에서의 y좌표 차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좌표 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기울기랑 길이를 쪼개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기울기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x좌표, y좌표 차를 잡아주시면 이 길이가 2대 3이에요. 자, 근데 2대 3 했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뒷변 길이는 피타고라스 했을 때 4, 9, 루트 13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루트 13의 비율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노란 색깔 길이는 2루트 13이었기 때문에 이 비율에 정확하게 딱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길이는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6이 되는 거고 이 길이가 정확하게 이 길이에 대응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6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져가도 충분한데 지동 전교 1등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겠죠. 네, 두 번째 풀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관계식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을 먼저 비교해 봤어요. 자, 그러면 gx의 식을 우리가 구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gx랑 관련된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끔 여기서 치환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x는 ft를 합성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를 ft로 치환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g 안에 ft가 될 거고 우변에서의 x도 x 자리에 ft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났을 때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결과랑 좌변이 같아졌으니까 이 친구가 t 빼기 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식을 잘 정리하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데 ft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사라지고 kt까지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 방정식, 새롭게 나온 방정식의 형태가 정확하게 y는 fx, y는 kx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이 친구의 해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기서 t에 대한 해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죠? 자, 저희는 x를 찾아야 되죠. x는 지금 ft라고 놓은 거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구한 t를 f에 대입해서 그 함수 값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fx랑 y는 kx랑 교점이 a, b라 했고 이 교점 좌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fx랑 kx의 교점을 a, b, x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y좌표가 우리가 찾고 싶은 답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가져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 이후 과정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관찰하겠습니다. 자, y는 kx와 1과의 교점을 a랑 b로 잡아도 충분하다라는 건 아까 풀이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a랑 b 표시한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a랑 b 사이의 y좌표 차다라는 거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6이 될 거고 그게 AB의 길이랑 정확하게 루트 2분의 1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것까지는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똑같이 내려주고요. 이 점, 이 점, 이 점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또는 정사각형이 비스듬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 테두리에 합동인 직각 삼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합동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가 x 그리고 얘가 점, 얘가 x, 얘가 점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반지름으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네, 둘은 합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이가 이 길이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 직각삼각형에서 부변 길이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볼 수가 있냐면 이 원의 중심좌표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원점이랑 한번 이어서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13,13이니까 얘가 13 루트 2가 될 텐데 자, 이 13 루트 2는 이 길이가 아까 루트 13, 루트 13 이 핑크 색깔 길이와 정확하게 몇 배가 차이가 나죠? 네, 루트 26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루트 26의 비율이 대체 뭐냐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얘까지 껴서 봤을 때 1대 5대 루트 26이다 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어떻게 또 쓰이냐면 자, 이 각이 y는 x니까 45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각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5도예요. 자, 그런데 이 보라 색깔 직선 y는 kx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각이 45도 x인데 이 초록색 친구는 x축과 평행하죠. 그럼 이 x축과 보라 색깔이 이루는 각이 x 더하기 45도가 되는 거니까 이쪽 각이 다시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라 색깔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 x가 되는 건데 자, 이 x라는 각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초록 색깔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었죠. 자, 그러면 이 초록 색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를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구한 1대 5대 루트 26으로.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초록 색깔에 가져왔을 때 이 흰색 길이가 지금 2 루트 13이잖아요. 다시. 이 흰색 길이가 루트 26이잖아요. 그럼 이 루트 26은 1대 5대 루트 26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5가 될 거고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라서 이쪽 길이도 5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집거를 쓰지 않고 K도 구하지 않고도 오로지 닮음 그리고 기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풀이. 네, 이것도 하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6년 3월 고2 모의고사 26번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로 보이지만 항등식의 개념이 좀 강조된 배워갈 게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차 함수가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최대값이 3k 내제곱 플러스 2k 제곱이다. 이 범위 안에서 일단은 표현들을 하나 읽어가 보시면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라는 표현 자체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죠. k에 대한 항등식. 오케이. 항등식이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란 말인데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 마 k제곱에서 k제곱 플러스 3까지의 최대값이 얘다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당연히 이 이차 함수를 스케치를 해서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찾으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또 보면 아시겠지만 이차 함수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최고차항 계수 따지면서. 근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 아니면 음수일 때 케이스를 나눠서 그려야 된다는 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차 함수의 축인데 축은 그대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축은 2네요, 2.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값을 찾아야 하니까 마 k제곱에서 k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걸 따지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네. 근데 또 범위가 그렇게 파악하지는 않아요. 그쵸? 마이너스 k제곱 명백히 음수고요. k제곱 플러스 3 명백히 양수보다 명백히 양수 뭐 그뿐만 아니라 k제곱 플러스 3 명백히 3보다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축 2는요. 이 범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쵸?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A의 부호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때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축이 2인 상태니까 2에 대해 대칭일 거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k제곱 플러스 3이라는 범위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줄 겁니다. 물론 축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최대값을 찾을 때 저 구간의 양끝, 저 범위의 양끝 중에서 어떤 값이 더 2에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범위를 관찰해 보시면 특징이 있는 범위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특징?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양끝의 범위를 합하시면 값이 3으로 딱 떨어지죠. 양끝 범위의 합이 3이라는 얘기는요. 2로 나누었을 때 평균이 2분의 3이다. 평균이 2분의 3이다. 자, 다른 말로 하시면 마 k제곱 그리고 k제곱 플러스 3 이 두 값은요.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이다. 2분의 3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범위는 2분의 3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범위구나. 지금 우리가 축 2를 기준으로 2분의 3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2분의 3은 2에서 조금 왼쪽에 떨어진 점 아닐까요? 2분의 3. 이쯤 있겠죠? 그럼 2분의 3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같은 거리만큼 한번 떨어져 있는 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잡는다면 여기 왼쪽 경계가 마이너스 k제곱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경계가 k제곱 플러스 3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범위 안에서만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k제곱부터 k제곱 플러스 3까지 됐죠?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잘 보입니다. 그쵸? 최대값, 가장 높은 함수값 여기가 최대값일 것 같습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을 대입한 값 이게 최대값이다. 최대값.
오케이. 그럼 최대값 구했으면 이제 무엇을 하냐? 자, 노란색.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어떤 등식이 만들어지냐? 최대값이 3K 4제곱 플러스 12K 제곱이다라는 항등식. 최대값 구했죠? 최대값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F-K 제곱이라는 함수 값이 3K 4제곱 플러스 12K 제곱이라는 등식. 이 등식은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 뭐 개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해보겠습니다. K 마이너스 아니죠. F-K 제곱이라는 함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K 제곱 빼기 의 제곱 플러스 B 계산 좀 더 해볼게요. 함수값 지우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지우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자 A 곱하기 K 4제곱 플러스 4K 제곱 플러스 4 더하기 B. 오케이. 경계 조금만 더 할게요. A K 4제곱 플러스 4AK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B. 이게 좌변이고요. F-K 제곱이고요. 이게 누구랑 같냐? 3K 4제곱 플러스 12K 제곱이랑 같다. 3K 4제곱 플러스 12K 제곱. 같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다 전개해놨으니까 계수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4차항 계수 비교하시면 A와 3이 같다. A와 3이 같다. 그 다음 2차항 계수 비교하시면 4A와 12가 같다. 똑같이 A가 3이라고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 상수항도 비교해야 되죠. 4A 플러스 B와 상수항이 없죠? 0이겠죠, 0. 0이 같다. 그래서 4A 플러스 B가 0이다. 근데 지금 A가 3이라고 나온 상태니까 여기다가 A 3 대입하시면 B가 마이너스 12가 되구나. A, B. A가 양수인 케이스니까 A가 3. 문제가 없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 더하기 144, 153이 되겠구나. 답은 뭐 그렇게 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했죠?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계수 비교를 했습니다. 항등식 풀이를 적용한 거고. 만약에 이 4제곱 정리하기가 너무 무섭다. 무섭게 생겼다. 라고 하신다면 전개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항등식의 성질 중에서 수치 대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쵸? 수치 대입으로 답을 바로 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K에다가 적당한 값 대입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0을 넣어도 될 것 같고 1을 넣어도 될 것 같고 그 두 수치의 값을 연립을 해서 A, B를 계산해도 될 것 같고 괜찮죠? 그게 아니라면 또 최고차항 계수 정도는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도 보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4차항의 계수 정도는 좌변에서 4차항 계수 A라고 나올 것 같고요. 우변에서 4차항 계수 3이라고 나온 상태니까 A가 3이라고 바로 나올 것 같고 괜찮고. 자, 그 다음 최고차항 비교했으면 미지수가 사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가장 쉬운 수치 K에다가 0을 대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K에다 0을 대입하시면 0 대입하면 마2의 제곱 4죠? 4A 플러스 B 얘가 좌변이 되고 우변은 0 대입하면 전부 다 사라지죠? 는요? 이라고 나와서 똑같이 대입하시면 B가 마이너스 12라고 나올 것 같다. 네, 지금 A가 양수인 거에서 너무 이쁘게 답이 나와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뭐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A가 음수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다.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축은 2니까요. 2에 대해 대칭일 것이다. 마찬가지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인 범위 2분의 3의 위치는 2에서 살짝 왼쪽이니까요. 2분의 3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범위들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K제곱일 것 같고 요쯤이 K제곱 플러스 3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K제곱부터 K제곱 플러스 3까지 에서 최대값을 확인한다. 어디서 나오죠? 꼭지점에서 나오죠. 축에서 나옵니다. 축에서.
축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이번엔 최대값은 2에서의 함수값과 똑같고요. 이 최대값이 문제에서 3k 4제곱 플러스 12k 제곱이라 했다. 물론 k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등식. 자, f2의 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f2의 값은 뭐 그냥 2 넣으면 b라고 나오니까 b가 될 것 같고요. b라고 할게요. b. 여기서 당황할 수 있지만 우린 지금 항등식을 다루고 있다. 항등식. 자, 그렇다면 좌변의 b를 좀 데리고 와볼까요? 3k 4제곱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b. 우린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등식을 바라볼 때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인가? 근데 그러지 않죠. 뭐 느낌이 안 온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k를 넣어도 등식이 똑같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k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0과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k에다가 만약에 0을 대입한다 그러면 0, 0, 0 마이너스 b. b가 0이라는 소리가 되고 그럼 b는 0이고요. 그럼 k에다가 1을 넣어도 b의 값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1을 넣으시면 좌변 0 그대로고요. 1, 1 대입했을 때 5 빼기 b니까 b가 5라고 나와버려서 b의 값이 일정하지 않죠? 모순입니다. 모순.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항등식이 만들어지지 않구나. 그래서 모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정답 a가 3, b는 마이너스 12가 맞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6년 3월 고2 모의고사 28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합 x는 1부터 9까지를 원소로 가지고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 f는요 3의 k제곱의 1의 자리 수를 함수값으로 가져간다. 예를 들면 f4 3의 4제곱이 81이니까 f4는 1을 함수값으로 가져가는 거겠죠. 네. 그리고 가, 나, 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fx부터 먼저 함수값을 파악한 다음에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1부터 9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1 넣어볼게요. 3이니까 그냥 3 나올 거죠. F2 9니까 바로 9 나오고요. F3 27이니까 1의 자리 7. F4 81이니까 1의 자리 1. 괜찮죠? 그 다음 F5부터는 1이 나왔으니까 1의 자리만 본다면 F5의 1의 자리 1 곱하기 3. F6의 1의 자리 3 곱하기 3. 9. 똑같이 나오겠죠? 실제로 대입해 본다면 같은 값이 4칸마다 반복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써보시면 1부터 9만 넣을 거니까요. 4칸씩 반복됐을 때 F1, F5, F9까지 전부 다 함수값이 3으로 같을 것이고 그 다음 F2와 F6 끝이죠? 함수값이 9로 같고 F3과 F7 함수값이 7로 같다. F4와 F8 함수값이 1로 같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x에 대한 9개에 대한 함수값이 4종류밖에 안 나온다. 그게 지금 결론이고요. A는요, 집합 A는요, 집합 X의 원소 1부터 9를 가져갈 텐데 2개 이상 가져가야 되고요.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니까. 그리고 집합 A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 또한 집합 A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그림을 1, 5, 9가 3을 선택한다는 의미고 2, 6이 9를 선택한다는 의미니까 조금 더 간소화해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1, 5, 9가 3을 가져간다. 1, 5, 9에 대한 함수값 3입니다. 2, 6은 9를 선택한다. 2, 6에 대한 함수값 9라고 나오는 거죠. 3, 7은 7이다. 4, 8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x의 원소입니다. 1부터 9까지 x의 원소를 다 쓴 거고요. 나오는 함수값은 3, 9, 7일밖에 없다. 집합 A라는 친구는 이 9개 중에서 2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조건 나에 따르면 집합 A가 만약에
2를 가져간다라고 합시다. 2. 집합 A에 2라는 원소가 들어왔으면 2에서의 함수값 9 반드시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되고요. 또 연쇄적으로 9가 집합 A에 들어왔으면 9에서의 함수값 3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또 3 들어왔죠? 3에서의 함수값 뭡니까? 7이죠. 7 들어와야 되고 7도 마찬가지. 7에서의 함수값 7 들어와 있으니까 뭐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모양새. 괜찮죠? 이렇게 규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FFA 한 번 대입한 게 아니라 2번 대입한 결과는 반드시 7이라고 나와야 된다. 반드시 7이라고 나와야 된다. 네. 일단 7이라고 나올 수 있는 대입된 값이 3하고 7을 넣어 봤을 때만 7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한 번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3이 나오는 그룹들 그리고 7이 나오는 그룹들이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이라고 했을 때 이 조건 보겠습니다. FFA의 원소가 7이 나오는 그룹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2번 그룹 만약에 A가 2번 그룹이 A의 원소가 된다면 F 함수값 계산해 보겠습니다. 2번 그룹 2 또는 6이 여기 대입돼요. 그럼 무조건 지금 9라고 나오겠죠. 2든 6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F9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 마무리 지었을 때는 9에서의 함수값 3이라고 나옵니다. 안 되죠? 2번 그룹이 들어오는 순간 7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그룹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지우겠습니다. 마찬가지 4번 그룹도 4번 그룹 계산해 보겠습니다. FF 4번 그룹이 뭐죠? 4, 8 둘 중에 뭐든 상관없이 1차적으로 대입됐을 때 함수값이 1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1에서의 함수값 마무리가 3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7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그룹에서도 원소를 절대 가져올 수 없다. 지우겠습니다. 괜찮나요? 이 조건 때문에 케이스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후보들이 지금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다조건은 대입하면서 볼 거고요. 나조건 아직 만족 안 했죠? FA 다 A의 원소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집합 A의 원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1번 그룹이 들어온다면 1번 그룹이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면 1, 5, 9를 담는다면 반드시 3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3을 원소에 담는 순간 7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만약에 1번 그룹을 담는다면. 만약에 1번 그룹을 담지 않는다면 당연히 3번 그룹에서 담겠죠?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임을 만족하면서 그러면 3번 그룹 다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2개밖에 없는데? 괜찮죠? 케이스를 그렇게 나눠보겠습니다. 1번 그룹이 담기냐 안 담기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번 그룹이 담긴다. 1번 그룹 담긴다. 두 번째 케이스 1번 그룹이 담기지 않는다. 담기지 않는다. 아까 계속 말했으니까 담기지 않는다부터 하겠습니다. 1번 그룹을 담지 않으려면 남아있는 게 2개밖에 없고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3하고 7을 다 담는 수밖에 없다. 집합 A가. 그렇다면 집합 A의 원소는요? 말 그대로 3하고 7입니다. 3하고 7. 다 만족하는지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 2개 이상 만족했고요. 나가보겠습니다. 3이 원소로 담겼기 때문에 3에서의 함수값 7 원소로 오케이. 또 7이 원소로 담겼으니까 7에서의 함수값 원소로 담겨 있다. 오케이. 나도 합격이고요. 나는요.
3보다 7이 크니까 7의 함수값이 3보다도 작으면 안 된다. 맞나요? 3에서의 함수값 7이고요. 7에서의 함수값 7입니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는 거 맞죠? 다도 만족하더라. 그래서 합격이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첫 번째 그룹에서 원소가 담길 때, 1, 5, 9 중에서 누가 담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1번 그룹에서 원소가 담겼다.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1번 그룹에서 누가 담기든 그 함수값도 원소가 돼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1번 그룹에서 담겼으면 누굴 담든 함수값 3도 원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3이 담겼기 때문에 3에서의 함수값 7도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 7은 또 7이니까 여기서 마무리. 괜찮죠? 네. 그래서 1번 얘 때문에 들어왔어요. 1번 그룹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1이 만약에 들어왔습니다. 1이 만약에 들어왔다. 괜찮죠? 1에서의 함수값 들어왔고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 확인해야 될 작업은 뭐밖에 없죠? 다밖에 없죠. 1, 3, 1, 7, 3, 7 함수값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에서의 함수값 3이고요. 3에서의 함수값 7이고요. 7에서의 함수값 7입니다. 잘 지키고 있죠? 얘가 제일 작은데 그 다음 작고 제일 크니까 가를 잘 지키고 있더라. 괜찮은 거 맞죠? 오케이, 괜찮고요.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1번 그룹에서 누가 들어왔길래 3하고 7이 일단 들어왔을 건데 1 들어온 거 했으니까 그 다음 5가 들어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5가 들어왔다. 확인할 건 다밖에 없죠? 5에서의 함수값 뭡니까? 5에서의 함수값 3이고요. 3에서의 함수값 7, 7에서의 함수값 7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왜 모순이죠? 3이 5보다 더 작기 때문에 5에서의 함수값이 3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5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더 작죠.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된다. 다의 모순이다. 5는 안 된다. 마찬가지 논리로 5 말고 9를 담는 순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9가 와서 3이 왔고 3이 와서 7이 왔는데 9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다 조건의 모순이다.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1에서 담을 거면 1만 들어와야 된다. 5랑 9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으니까 원소가 제일 많을 때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3, 7이 집합 A의 원소인 순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소의 최대값은 1 더하기 3 더하기 7, 11. 11이라고 해야 정답이겠죠. 11.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26년 3월 모의고사 30번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험악하게 생겼죠? 한번 같이 볼게요. 정수 A, 0이 아닌 정수 A와 유리수 B, A분의 4보다 큰 유리수 B에 대하여 fx라는 함수는 A분의 4, B 바깥에서는 유리함수, 사이에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렇죠? 뭐 하나씩 읽어가면 됩니다. 가 조건은 1대1 함수다. 겹치는 y값이 없다. 한 번 나왔던 y값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 fx는 k다.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즉 y는 fx와 y는 k 교점이 없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p라 하고 a분의 4하고 b 사이에서 최소값 이 범위죠. 이 범위. 이차함수에서 나오는 최소값을 m이라 했을 때 p 곱하기 m이 마이너스 64를 만들어내더라. 지금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누가 봐도 이차 함수보다는 유리함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유리함수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 가보겠습니다. 유리함수에 대한 정보. 점근선이 뭐고 곡률이 뭔지는 계산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점근선. X점근선은 B고요. Y점근선은 A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곡률 계산하면 얼마죠? 곡률 계산하면 B를 분자에 대입하면 되겠죠? AB 빼기 4. 이게 곡률일 것 같습니다. 자, 곡률 AB 빼기 4를 보니까 문제에서 왜 B의 범위를 A분의 4보다 크다라고 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쵸? 양변에 A만 곱하기만 하면 A, B가 좌변이고 우변이 4가 되니까 A, B와 4의 대수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 B가 A분의 4보다 크다라고 준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반응이 바뀔 거니까 케이스 분류가 필요할 것 같고 케이스 분류를 한다면 만약에 A가 0보다 컸다라고 한다면 A, B 부등호 반응이 안 바뀌고 A, B가 4보다 크다. 즉 A, B가 4보다 크니까 곡률이 양수다. 자, 그 다음 A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A를 곱했을 때 A, B 부등호 반응이 바뀌고 4보다 작다가 되겠죠? A, B가 4보다 작다. 곡률은 음수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죠? AX제곱 4BX. 자, X로 묶이죠? 묶어보시면 AX 마이너스 4B.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실제로 써보시면 0이고요. A분의 4B입니다. 오케이. 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축도 할 수 있겠죠. 축. 0과 A분의 4B의 가운데 A분의 2B. 이게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차항의 계수 A의 부호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야 한다. 근데 이미 지금 유리함수에서 나눠놨으니까 괜찮다. 따라가면 된다. 자, 그래프 그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A가 양수일 때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다. 자, 점근선 체크하겠습니다. A가 양수니까요. A가 양수니까 Y점근선 양수죠. 오케이. Y점근선 양수니까 X축 위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X점근선이 B인데 B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B의 부호. 여기 보이죠? B는요. A분의 4보다 크고요. 지금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양수보다 크다. 당연히 양수로 나온다. 즉 X 점근선도 양수. Y축 오른쪽에 나옵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X 점근선 B 양수입니다. Y 점근선 A도 양수다. 곡률도 양수다. 곡률도 양수다. 저기 멀리 나오겠죠? 곡률 양수다. 여기도 양수.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래프에서 점근선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맞습니까? 유리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왜 그러죠? 전체 절대값을 할 거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뒤집어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다. 이 점이 얼마인지 이 점을 기점으로 뒤집어 올릴 것이다. 계산해 보면 되죠. 이 값이 0이 될 때니까요. 분자가 0이 될 때니까 유리함수의 X절편은 A분의 4라고 나온다. 오케이. 그때 뒤집어 올린다. 그럼 A분의 4하고 점근선 B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가 뒤집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관심이 없죠. 우리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A분의 4 왼쪽과 B 오른쪽에서만 그릴 거니까. 사실 뭐 다 그려놓은 거죠. 이미 양수인 애들이니까 그래프의 변함은 없을 것이다. 안 그려도 되는 것은 지우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우리는 A분의 4와 B 사이에 이차함수만 잘 그려내시면 됩니다. 이차함수 X축과 만나는 점 0과
A분의 4B. 0과 A분의 4B. 자, 0은 원점이고요. 여기를 지나는 이차함수. 근데 아마 그래프 안 보일 거고 범위에 포함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 A분의 4B. A하고 B 부호 나와 있죠? A 양수, B 양수니까. A분의 4B라는 것도 양수라서 오른쪽 어딘가에 찍힐 것이다. 오른쪽 어딘가에 찍힐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만 보면 됩니까? A분의 4 그리고 B 사이만 보면 되죠. 그래프를 그려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어떤 함수여야 됩니까?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한 번 나왔던 y값이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이차함수에서는 한 번 나왔던 y값이 다시 나오면 안 되려면 축이 이 범위 안에 그려지면 안 된다. 그쵸? 경계에선 가능하겠지만, 경계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축이 범위 바깥에 나와줘야 된다. 자, 이차함수의 축이 a분의 2b니까요. a분의 4 그리고 a분의 4와 b 왼쪽에 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에 축이 나올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맞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부터 범위 왼쪽에 축이 존재하는 케이스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약식으로 그려낸다면 자 원점 지나고요. 여기 축 a분의 4 왼쪽에 축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 괜찮나요? 자, 이거 어떤 케이스입니까? 1 다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신다면 축은 a분의 4 왼쪽에 나온다. 같아지는 것까진 괜찮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쫙 그려질 건데 B에서의 함수값이 이차 함수의 B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X축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이미 나왔던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겹치니까 안 되겠죠. 올라가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F에다가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요. X축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두 개를 지켜야 1대1 함수의 그래프다. 지금 가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조건. 자, 계산해 볼까요? 축이 얼마였죠? A분의 2B. A분의 2B가 축이었다. 얘가 A분의 4. 보다 작거나 같다. A 약분 슉슉, B 약분 슉 하시면 B가 2 이하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 FB. 이차함수에 B 나온 거. 여기다가 B 나온 거. B제곱 A 그리고 빼기 4B제곱. 괜찮죠? 계산하시면 A 빼기 4 B제곱. 0 이하다. B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이 친구가 0 이하가 되어야 한다. A 빼기 4가 0 이하다. A가 4 이하다. 괜찮죠? A하고 B 범위를 구해냈습니다. 가만 본 거고요. 가. 나도 해야 됩니다. 나. 자, 나를 위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상황. 일단 첫 번째,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k의 그래프. 교점이 없도록 하는 양수 k. 그려놨죠? fx가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 그럼 양수, 상수함수 딱 점근선이 됐을 때 교점이 없겠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교점이 없도록 하는 양수 k가 p라고 했죠? 그 p는 점근선의 y좌표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 a분의 4부터 b까지의 최소값이 m이다. 여기 f a분의 4겠죠? f a분의 4가 최소값이다. f a분의 4 대입하겠습니다. a분의 4를 대입할게요. a제곱분의 16 들어가고 a 약분돼서 a분의 16이라고 나오고 뒤에 대입해 주시면 뒤에도 대입해 주시면 a분의 16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b 곱하기 p 곱하기 m 마이너스 64라고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곱해 보겠습니다. a랑 이 친구 곱하시면 약분돼서요. 16 빼기 16b 이것은 마이너스 64가 돼야 된다. 괜찮죠? 여기 있는 16 보내시면 마이너스 80이 되니까
따라서 P는 5라고 나온다. B는 5라고 나온다.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아까 1대1 함수를 만족하기 위해서 B의 범위는 2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5가 나와버렸으니까 모순이 발생했다. 이 케이스는 정답이 될 수 없다. 근데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 A가 양수인 케이스였고요. 공률이 양수인 케이스였고 그 중에서도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때 이차 함수의 축이 여기 나오면 안 돼서 축이 범위 왼쪽에 나오는 케이스였다. 1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게 지금 모순이 발생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고정인데 A가 양수인 건 고정인데 이차 함수의 축이 범위 오른쪽에 나와요. 축이 B보다 클 때. 됐죠? 축 A분의 4부터 B까지의 범위 오른쪽에 축이 나온다. 이쯤 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범위 안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식을 다시 써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 케이스. 오케이. 축부터. 자, 1대1 함수가 되려면요. 축은 B보다 오른쪽에 나와야 되고 경계가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A분의 4에서의 함수 값은요. 절대로 X축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F A분의 4는요. 0 이하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프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이 파란색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해서 떨어지는데 절대로 0보다 큰 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케이다. 안 봐도 됩니다. 이것만 보면 된다는 점. 해볼게요. 자, 축. 뭐죠? A분의 2B죠? A분의 2B. A분의 2B. B 이상이다. B, F분하시고 A가 어차피 양수니까 쭉 보내시면 A가 2 이하다. A가 2 이하다. 라고 나왔고요. 이거는 확인할 필요 없고 가조건 끝났습니다. A가 2 이하다. 근데 A가 뭐 정수니까 양수인 정수 1, 2밖에 안 된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로 갈게요. P하고 M을 새로 구해보겠습니다. P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리함수 그래프는 고정이니까 교점이 없도록 하는 양수 K는요. 똑같이 A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최소값 구할 때 아래의 상황은 지금 좀 바뀌었으니까 이번엔 최소값 B에서 나오는 거 맞죠? B에서 FB 이 값. 자,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B 대입하면 되겠죠? A, B 제곱 빼기 4B 제곱. 자, B로 묶이죠? A 빼기 4 곱하기 B 제곱. 됐죠? 그래서 계산했을 때 P 곱하기 M은요. A 곱하기 A 빼기 4 곱하기 B 제곱 마이너스 64가 나와야 한다. 마이너스 64가 나와야 돼. 오케이. 이제 뭐 어떻게 계산할까요?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1, 2 중에 하나씩 툭툭 넣어보면서 B 값을 구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당연히 정수 A 1, 2 중에서 1부터 보는 게 맞겠죠? 자, 1부터 보겠습니다. A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요. A에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B제곱이 마이너스 64다. 마이너스 3 B제곱이 마이너스 64. B제곱은 3분의 64가 나옵니다. 그럼 B가 설마 루트 3분의 8 그렇게 나올 텐데 그쵸? 괜찮은 값인가? 아니죠. 문제에서 굳이 문제에서 유리수 B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무리수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b제곱이 3분의 64라고 나오면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의 모순이다.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탈락이니까요. 2로 갑니다. a가 만약에 2라면요. 대입해봅시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b제곱이 마이너스 64가 된다. 마이너스 4b제곱이 마이너스 64다. b제곱은요 16이라고 나오고요. b는 뿔마 4 유리수 맞죠? 오케이, 유리수 맞다. 근데 뿔마 4 중에 양수일까 음수일까? 아까 b가 양수인 케이스라고 했으니까 그쵸? b는 양수다. 플러스 4라고 나올 것이다. 하나 건졌네요. 하나 건졌어. 자, a가 2고요. b가 4다. 더 이상 a가 양수고 공률이 양수인 케이스에서 더 이상 확인할 케이스가 없어서 신나가지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부등식이 사실은 하나 남았어요. 이 부등식을 문제에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a가 2고 b가 4니까 a가 2고 b가 4니까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순서상 a, b 하는 구했습니다. a가 양수인 거 끝. 자, a가 음수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음수이다. a가 음수다. a가 음수라면 저기 부등식 b가 a분의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a를 곱했을 때 a, b가 4보다 부등호 모양 바뀌어서 4보다 작다. 공률은 음수다. 공률은 음수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프 그리겠죠 또? X축. A가 음수다. A가 음수다. Y 점근선은 음수다. B는 모른다. 근데 이번에도 B, 부호를 요 부등식 참고해서 쓰시면 A가 지금 음수입니다. 음수. B는 음수보다 큰 거다. 음수보다 큰 거. 뭐 그렇다 해서 부호를 확정 지을 수는 없죠.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안타깝지만 케이스 분류가 또 필요한 겁니다. 하면 되죠 뭐.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다시 첫 번째 케이스. B가 양수일 때 A가 음수면서 B는 양수일 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정근선의 위치를 아는 거니까. 자, B가 양수다. A는 음수다. 공률은 음수다. 공률은 음수다. 자, 공률이 음수입니다. 유리함수를 그릴 건데요. 유리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 아까 계산해놨죠? 유리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 A분의 4라고 나옵니다. A가 음수인 상태니까 A분의 4도 명백히 음수겠죠? 그래서 X축과 Y축 왼쪽에서 만난다. 여기는 뭐 사실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라면 fx를 완성할 때 절대값을 해야 됩니다. 음수인 부분을 뒤집어 올리자. 점근선 a였던 게 마이너스 a가 돼서 x축 위로 갈 것이다. 좋습니다. 해볼게요. 점근선 마이너스가 a가 됐고요. 이 부분은 뒤집어졌다.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a분의 4죠? a분의 4를 기준해서 뒤집어집니다. 마이너스 a를 따라간다. 여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a분의 4와 점근선 b 바깥 부분만 그리면 된다. 가운데는 이차함수가 나옵니다. 자,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리겠죠? 이차함수의 그래프 아까랑 비슷한 논리로 그리신다면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0 원점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a분의 4b에서 만난다. a분의 4b 지금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거니까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거니까 a분의 4b라는 것은 명백히 음수다. 음수 여기 어딘가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최고점계수가 a니까 그리고 a는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근데 뭐 느낌이 오나요 지금?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셔도
1대1 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y값이 너무 많이 겹치고 있어요. 그렇죠? 탈락이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탈락. 근데 어떤 게 탈락? b가 양수인 케이스가 탈락이다. 오케이. 자연스럽게 이제 b가 음수인 경우로 갑니다. b가 음수, x점근선이 y축 왼쪽으로 나온다. b, a도 음수, x축 아래 점근선이 나온다. 공률도 음수, 공률도 음수, 공률이 음수다. 자, 왼쪽 위, 오른쪽 아래 그려질 것이다. 오른쪽 아래는 그리면 되고요. 왼쪽 위 그리면 되는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은 a분의 4다.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 뒤집어 올리자. 절대값 함수니까 뒤집어 올리자. 자, a였던 것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새로운 점근선 마이너스 a 따라가는 거고요. 뒤집어 올리시면 됩니다. 요거 뒤집어 올릴게요. 적당히 위로 나올 것이고 이 친구 뒤집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겠죠? 다른 거 지울게요. 됐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 다 그려. 이제 남은 것은 a분의 4와 b 사이에서 나오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a분의 4와 b 사이에서 나오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똑같죠? x축이랑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0이랑 a분의 4에서 만난다고 했다. 0,0이랑 a분의 4b에서 만난다. 자, a 음수, b 음수. 둘 다 음수니까 a분의 4b는 양수다. 양수. 양수니까 0,0 오른쪽에서 x축이랑 만날 것이다. 최고창 계수 음수인 그래프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요.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프는 전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다가 b부터 a분의 4까지.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근데 이체 함수를 그릴 때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축, 그리고 함수값의 위치 따져야 되는 거 맞겠죠? 축이랑 함수값의 위치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조건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체 함수의 축은 범위 밖에 나와야 된다. 자, 축 범위 밖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있으니까 축이 반드시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를 지키셔야 하고, 그리고 b에서의 함수값은 절대로 x축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까지. b에서의 함수값은 x축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 0 이하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 지킬 리가 없다. 여기하고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축 어차피 b 오른쪽에 나오고요. 얘랑 얘 사이가 축이고요. 그쵸? 축 합격이고 0,0 터치하시고 이제 아래로만 내려갈 건데 절대로 여기서의 함수값이 x축 위로 올라올 리가 없다. 합격. 그래서 요거 두 친구는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처럼 나로 마무리 짓겠죠. 나 위에서 하겠습니다. 나 fx는 k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죠. fx 그래프 다 그려놨고요. 양수 k 안 만나려면 점근선과 일치해야 한다. 그럼 k 값이 p라 했으니까요. p의 값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a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최소값 a분의 4부터 b까지의 최소값 a분의 4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f a분의 4다. f a분의 4 계산해 보겠습니다. a분의 4 넣으면 되죠? a제곱분의 16인데 a가 약분이 되고요. a분의 16이 되고 빼기 a분의 16b a분의 16b 됐습니다. 곱하면 되겠죠? p 곱하기 m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가 곱해진다. 약분이 된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16b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64다. 마16 우변으로 보내시면 마이너스 3 맞나요?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됐습니다. b의 값은 마이너스 3.
자, A는 어떻게 구할까요? A. A는, 자, A가 들어있는 부등식 볼까요? 안 봐도 되고요. 음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마삼 넣으면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B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요. 저기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A분의 4. 오케이. 자, A 범위를 찾아가려면 양변에 A를 곱한다. 근데 A는 음수다. A는 음수다.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마삼 A 바뀌어서 4보다 작다. 자, 한 번 더. 마삼으로 나눈다. 근데 부등호 방향 바뀐다. A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괜찮죠? 마삼분의 4보다 크다. 근데 또 0보다 작다. 됐네요. 마삼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으시면요. 최종적인 범위는 0하고 마삼분의 4 사이다. 근데 A는 정수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두 번째 순서상을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전부 다 곱한 것이 답이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